자, 이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소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곳인데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조명옥 주부님 댁입니다. 이곳 주방 한쪽에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수상한 분위기의 물체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양파꽃 피질처럼 겹겹이 쌓인 이불 속에서 나타난 이것, 고향의 맛이 담긴 청국장이죠. 네, 시골집 아랫목에서 구수하게 익어가던 청국장, 긴 겨울 밥상과 영양분을 책임지는 대표적 균이래요. 바로 이게 식품이죠. 여기서 나오는 균이에요. 실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면서요. 네. 자, 청국장 속 건강의 비밀은 요 바실러스 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국장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여러 유익한 항산화 물질들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유익한 균으로 가득 찬 청국장. 그런데 이 청국장을 조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청국장 넣고 팔팔 안 끓이고 다 익은 다음에 청국장을 넣고 한번 살짝 끓이고 마지막에 끝난 넣는군요. 거예요. 청국장 균이 팔팔 끓이면 이제 죽을 것 같아. 청국장에 대한 수상한 소문, 요리를 만들 때 청국장이 불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바실러스 균과 같은 유익한 균이 모두 죽기 때문에 먹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소문은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이 청국장찌개 조리 방법에 꼬린말처럼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함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이 바실러스는 청국장 발효 시에 대두 단백질을 아미노산화해 주어서 청국장에 있는 콩 흡수율을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유익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바실러스균. 하지만 오래 시간 끓이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네. 밝혀주시죠. 결론적으로 청국장을 끓이는 것만 갖고 또 나오셨어요. 바실러스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죽는다는 건지, 아이고. 바실러스균은 다른 균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포자를 형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자요? 이 포자는 청국장을 끓이는 온도 가지고는 파괴가 되지 않고 살아있게 됩니다. 열에 닿으면요, 포자 형태로 변해서 개체수를 유지한다는 바실러스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뜨거운 열에 오래 닿은 바실러스균이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저희가 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국장 속에서 균을 분리하고요. 일부는 실온 상태에서, 일부는 뜨거운 물에서 끓인 직후와 또 끓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현미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실온 상태의 시료 속에서 길쭉한 모양의 바실러스균이 확인됐죠. 그리고 팔팔 끓인 시료 속에서는 정말로 작은 점 모양의 포자로 변한 바실러스균을 확인했습니다. 이 동그란 포자 모양이 있을 때는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성격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체내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환경이 다시 좋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환경이 변하게 되면 다시 바실러스 균주 긴 간본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아니군요. 팔팔 끓인 직후 확인된 깨알 같은 바실러스균의 포자. 3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눈에 띄게 자라더니 6시간 후에는 처음과 같이 길쭉한 모양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살아있네. 가열을 했다고 해서 이게 모두 영양분이 파괴됐다거나 바실러스 균주가 다 사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팔팔 끓여도 죽지 않는 바실러스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열에 약한 유산균도 안심하고 끓여 드셔도 유산균은 된다고 살아있는 생균 자체의 가치도 크지만 유산균이 만들어 놓은 여러 물질들이 갖고 있는 가치도 매우 큽니다. 이런 걸 먹게 되면 위를 지나서 장까지도 충분히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유해균들만을 골라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네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니라도 그것이 만들어 놓은 물질만 먹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수한 청국장 이제 온도 걱정 없이 뜨끈하게 끓여 드십시오. 겨울이